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어제도 미국 CBS하고 인터뷰도 하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약간 좀 톤 다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서 한 발언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어제 한국에서 연설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동결시키고 한미 군사훈련은 축소 및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핵은 폐기한다라는 상당히 진전된 정책을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말씀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문재인 양국 정상의 내용도 똑같고 미국 이러한 지도자들의 의견도 똑같다. 그래서 저는 문정인 교수의 미국 발언은 상당히 계산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결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드 관련 발언도 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다고 보십니까? 사드 관련 발언은 저는 대북 문제를 말씀한 거고 예. 사드 문제는 미국에서는 빨리 배치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사드 배치를 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가서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미국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나라 영토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국내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말씀은 옳고 그러나 사드는 결국 배치가 된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격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격노를 하시는 것은 저는 왜 전 정부에서 가져다 놨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사드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대선 전에는 반대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찬성한다. 배치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 문제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한국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견은 있지만 결국 해결될 겁니다. 이견은 있지만 해결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이견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원비어 사망 사건 이것도 상당히 지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네, 물론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비인도적인 일을 해가지고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에 상당히 대북 강경 정책을 불러오게 하는 참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진상을 밝히고 또 지금 현재 북한 내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 동포는 물론 모든 분들을 빨리 석방해서 성의를 표시하라. 이러한 것을 촉구합니다. 예. 근데 이 원비어 사망 사건도 그렇고 지금 이제 사드 문제 궁극적으로는 해결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지금 현재가 왜 중요하냐면 이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지금 하나의 좀 숙제로 남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건 사실 아닙니까? 저는 지금 현재까지의 흐름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도 강경한 제재를 얘기하면서도 대화 평화를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도 전쟁은 하지 않겠다, 체제 전복하지 않겠다
미 국방장관도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페리 전 국방장관이나 하스 외교협회장도 어제 한국 와서 연설을 한 거 보면은 그러한 내용과 일맥상통해요.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정부 관계자들, 특히 문정인 교수의 미국 여러 발언들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저는 한미 정상회담의 대북 핵 문제, 미사일 문제는 그러한 상당한 좋은 방향으로 합의가 될 것 같고, 원비어 사드 문제도 저는 원변은 하여튼 용서할 수 없지만은 북한의 태도 그리고 진실을 밝히는 것을 요구하면서 사드 문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전 정권에서 예. 가져다 놓은 것이고, 예. 비록 환경영향평가를 요구했지만은 전국적으로는 배치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국회 비준 동의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비준 자체는 대통령이 찬성해서 국회에 동의 보내는 겁니다. 그럼 민주당이 대통령 선거 때는 반대했지만은 대통령이 찬성해서 사인한 것을 반대하겠습니까? 그러면 국회에서도 무난하게 처리된다. 단 중국 문제가 어떻게 풀려가느냐, 이게 좀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여쭤볼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야권에서 지금 문정인 특보를 해촉하라 지금 이렇게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은, 우리 당에서도 일부 그러하지만은, 오늘 아침, 어제 보도,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미국 CBS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상당한 이해가 될 것이다. 또 하스 미국 외교협회장은 사실 부시 정부에서 국무성 정책실장을 했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 통일한 말이에요. 이런 분들의 연설을 종합하면은 그러한 결론이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문정인 특보의 워싱턴 발언은 옳았고 나는 시기와 장소가 적절하지 못했다라고 한 것은 제가 틀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계산된 한미 정상회담의 예고편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노회찬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시나리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다고 어제 얘기를 했거든요. 저희. 예. 그 같은 맥락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자, 이게 좀 다른 얘기인데요. 국내 정치 얘기입니다. 지금 인사 문제가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그래서 야당들은 국회 정상화 방안으로 첫째, 인사 논란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 둘째, 운영위를 소집해라, 세 번째, 자료 제출에 협조를 잘해라. 이걸 지금 요구사항으로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떤 경우에도 이 문재인 정부 여당의 그랜드 디자인, 큰 그림을 그리는 그랜드 디자이너가 없다. 예. 그런데 국회만 하더라도 제가 이미 얘기했어요. 예결위원장을 선출하더라고요. 그런데 운영위원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예. 그건 한국당에 놓고 그렇게 해서 역대 국회에는 운영위원장은 여당이 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예결위원장 선출하기 전에 국회 상임위 문제를 다시 한번 논의해가지고 반드시 운영위원장을 가져갔어야 될 건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대로 예결위원장 놔두고 같은 거 있다가 주고. 지금 현재 예. 운영위원회에서는 여소야대인데 이런 인사 문제가 있으면은 반드시 비서실장과 인사수석, 민정수석 나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국회의 권리예요. 예. 또 과거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온 적도 있어요. 예. 만약에 민주당이 지금 현재 야당이라면 더 강하게 할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께서 5대 인사 원칙을 밝혔는데 지금 나온 분들 보세요. 교육부총리, 국방부 장관, 노동부 장관 다 걸려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 표명도 있어야 되고 당연한 권리예요.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가 큰 그림을 그려서 다시 한번 해야지. 지금 국회 선진화법 있는 이 국회에서 120석 가진 대통령은 가장 취약한 정부입니다. 이러한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나 집권 여당은 저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박지원 대표께서 보실 때 지금 이제 그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 그 청문 대상자들 있지 않습니까? 아까 쭉 말씀하셨는데 누가 제일 문제라고 보십니까? 지금 제가 뭐 언론에서나 국민들은 소위 배지 의원들 후보자는 다 패스해준다. 그 뭐 김부겸, 김영춘, 도종환, 김현미 이런 분들은 다 국회의원으로서 훌륭했어요. 저는 여기는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도 강경화 장관 문제로 걸려가지고 아직 보고서가 채택 안 되는데 예. 저는 오늘 한다고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빨리 해드려야 된다. 예.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국방부 장관이나 교육부총리나 노동부 장관 오늘 아침에도 자꾸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건 있을 수 없는 게 자꾸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러한 분들은 나는 자격 없다. 국방부 장관이 지금 얼마나 많은 비리가 나옵니까? 위장진입. 노동부 장관도 파렴치한 일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교육부총리가 논문 딱 네. 일생에 3편 썼는데 예.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예. 교수하면서 한 번. 셋 다 표절이라고 하면 예. 또 다른 것도 오늘 나왔지만은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해를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그냥 해줘라. 그러면서 뭐 어제 청와대 정무수석이 사과는 했지만은 인사청문회는 형식상 하는 거다. 이게 말이 안 되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 사람이 다 문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세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네. 지금 나온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다 이 5개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5대 원칙에 다 저촉이 되고 더 많지 않느냐 이거라 네. 이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 그런데 우리 신율 교수님도 꼭 제가 듣기로는 빨리 해줘라. 그러면 우리가 국회가 왜 저를 자꾸 들어가요? 국회 권능이 없어지는 겁니다. 저는 빨리 해줘라 이런 의미 그거 전혀 아니고 그게 아니고 그냥 객관적으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죄송합니다. 왜 절 자꾸 들어가십니까? 아니 글쎄요. 제가 그렇게 들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는 대북 문제를 말씀한 거고 예. 사드 문제는 미국에서는 빨리 배치하기를 원하고 우리나라에서는 환경영향 평가가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 국내법 적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사드 배치를 찬성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합니다. 지금 반대한다는 얘기를 한 적은 없죠. 그렇죠. 예.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 가서 또한 일을 하더라도 미국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까? 예. 마찬가지로 미국도 우리나라 영토에서 무슨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우리 국내법에 적용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예. 요새 문재인 대통령이 물론 어제도 미국 CBS하고 인터뷰도 하고요. 계속 얘기를 하는데 아무런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말한 적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 수위가 약간 좀 톤 다운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문정인 특보가 미국에 가서 한 발언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우리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어제 한국에서 연설한 하스 미국 외교협회 회장 등 똑같은 내용이다. 그래서 북한의 핵은 동결시키고 한미 군사훈련은 축소 및 중단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핵은 폐기한다라는
상당히 진전된 정책을 문정인 특보가 워싱턴에서 말씀했는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트럼프, 문재인 양국 정상의 내용도 똑같고 미국 이러한 지도자들의 의견도 똑같다. 그래서 저는 문정인 교수의 미국 발언은 상당히 계산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타결을 예고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드 관련 발언도 미국하고 우리하고 똑같다고 보십니까? 사드 관련 발언은 때문에 환경 영향 평가를 받으라고 하는 정의용 청와대 안보실장의 말씀은 옳고 그러나 사드는 결국 배치가 된다. 저는 그렇게 예상. 근데 이제 트럼프 대통령 보도에 따르면 상당히 격노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격노를 하시는 것은 저는 왜 전 정부에서 가져다 놨는데 그러한 얘기를 하느냐 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만은 어떻게 됐든 사드 배치는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에서 대선 전에는 반대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러나 찬성한다. 배치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드 문제도 그러니까 결국은 미국과 한국 간에 약간의 이견이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이견은 있지만 결국 해결될 겁니다. 이견은 있지만 해결이 될 것이다. 근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땐 이견이 있다는 얘기고요. 그렇습니다. 그 원비어 사망 사건 이것도 상당히 지금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네, 물론 그렇죠.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비인도적인 일을 해가지고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 상당히 대북 강경 정책을 불러오게 하는 참 잘못된 일이다. 그래서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이 진상을 밝히고 또 지금 현재 북한 내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한국 동포는 물론 모든 분들을 빨리 석방해서 성의를 표시하라. 이러한 것을 촉구합니다. 예. 근데 이 원비어 사망 사건도 그렇고